반갑습니다. 벨라소년입니다. 제가 요번에 헬멧을 하나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헬멧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헬멧을 워낙 좋아합니다. 이 헬멧 저 헬멧 할 것 없이 정말 수집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다 정리를 했지만 그 정도로 제가 진짜 헬멧을 수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매니아이기도 한데요. 근데 유독 제가 아시다시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RI만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RI 헬멧과 인연을 맺은 지가 20년이 넘어갑니다. 이 RI 헬멧을 쓰다 보니까 다른 헬멧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RI 헬멧이 다른 헬멧보다 너무 특출하다 이런 것보다도 일종의 의리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헬멧이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항상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데 마침 2023년 하반기에 이태리에서 개최되었던 모토 박람회가 있었죠. 거기서 논란 그룹에서 신제품 헬멧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영상으로나마 잠깐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이 제품이 제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헬멧을 또 체험을 할 수 있게 제작 지원을 해주신 와일드독 사장님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헬멧은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논란 그룹의 X 시리즈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헬멧 개봉에 앞서서 잠깐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논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회사인데 50년 이상이라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유독 인지도가 제법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논란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논란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 시장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시장을 파고들자 해서 나온 브랜드가 엑스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브랜드명만 틀리게 쓸 뿐이지 같은 회사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시장에서 엑스라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X803 여러가지 헬멧들을 선보였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논란 그룹에서 기대했던 성과는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바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논란 그룹에서 엑스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출시하는 이 X 시리즈의 헬멧은 논란이란 브랜드의 로고를 달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스폰 받은 거는 받은 거고 그렇죠? 스폰 받았다고 해서 이 제품을 안 깔 수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씻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면서 이 헬멧에 대해서 한번 골고루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헬멧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헬멧의 박스는 메이드 인 이태리. 간지난다 말이야. 이태리라 그러면 뭔가 모르게 간지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자, 헬멧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헬멧에 세팅을 좀 미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련 영상도 남겼으면 좋았을 건데 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헬멧을 열게 되면 자, 이렇게 머리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종이 커버를 떼어주고 나면 이렇게 스모그 실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와, 대박이야 대박. X804라고 딱 써있네요. 그 다음에 핀락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핀락도 잠깐 놔두고 그런 다음에 오늘의 메인 이 헬멧입니다. 자, 헬멧도 옆에 잠깐 놔두고 그리고 또 뭐 있나? 이렇게 연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피에 있는 똑딱이 같고 맞네요. 내피 스페어 버튼유들. 이 별렌치 보이죠? 이 별렌치는 쉴드를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렌치 같습니다. 이게 답니다. 뭐 없습니다. 헬멧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영상 촬영 전에 미리 개봉을 한번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미리 세팅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야, 감지가 막 잘잘 흐릅니다. 이게 뭐라고 128만원씩이나 하는 거야. 자, 일단 세나를 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울트라 카본입니다. 울트라 카본이라서 정말 헬멧이 가벼워요. 여기 보이시죠? 울트라 카본. 이야, 이거 정말 괜찮단 말이지. 일단 헬멧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뒷면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스포일러 보이죠? 이야,
스포일러가 확실히 일체감이 있어. 그리고 반대쪽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 자, 간단하게 자 헬멧을 이제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는 에어로다이나믹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면에는 이렇게 에어벤트가 입 쪽, 이마 쪽, 그 다음에 머리통 위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바람이 일로 빠집니다. 일로 빠지고 또 여기로 들어가는 것들은 머리를 식혀서 이 열기들이 환기가 이 뒤쪽 스포일러 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엑스라이트나 놀란 제품의 X803을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바로 실드 교체하는 이 물리 버튼 옆에 밑에 보면 실드를 잠금을 해주는 홀드 기능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락을 걸었는데도 이렇게 헬멧을 돌리면 실드가 올라가. 락이 돼야 되는데 실드가 올라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단점으로 많이 떠올랐었어요.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는 실드가 락이 딱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이거 진짜 이 기능이 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문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실드 락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X804는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에 있던 그 실드 홀드 버튼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 에어벤트 중간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락을 해주게 되면 실드가 안 열려. 그렇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 안 열려. 빨간 버튼을 다시 언락으로 해주면 실드가 이렇게 개폐가 됩니다. 아우, 간지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통에 있는 이 에어벤트 개폐 버튼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돼 있어. 이 돌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갑을 꼈을 때도 이 에어벤트 버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이거는 참 개선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멧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헬멧을 이렇게 열고 이제 속을 한번 볼까요? 엑스라이트와 이 놀란 제품에 제가 정말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내피입니다. 내피. 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완전 럭셔리의 그 자체입니다. 그냥 내피가 재질이 보시면 어우, 느낌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뭐 세무라 그래야 되나? 완전 극세사 같은 그런 느낌. 이야,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전작인 X803도 사용했지만 엑스라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피 재질, 이거는 정말 와, 탑입니다. 탑. 역시 이런 거는 이태리풍의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역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단 간지가 작살이고, 또 안에 내피 같은 경우에 이 벌집 문양 그래픽들, 이런 것도 은근히 보기가 좋아요. 또 이 RI에는 없는, 또 이 줄 두 개가 전작에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위급 상황일 때 헬멧 열고 사람 머리를 빼야 되잖아. 그러면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럴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요거 두 개를 잡고 훅 당겨주는데 그럼 머리가 쉽게 쏙 빠져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자, 헬멧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부를 보게 되면 입 주위에는 이렇게 층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턱끈 같은 경우에도 더블 D링으로 이렇게 한번 넣고 이렇게 체결을 하면 끝,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딜 볼까? 이것도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알게 됐는데 여기 보이죠? 요놈을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가 수분 공급하는 데랍니다. 이 구멍. AGV 헬멧 보면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 여기 호수 같은 게 투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물론 제가 내피를 뜯어보니까 여기에 호수가 공급되어서 가는 이 라인이 전부 안에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과연 공도에서 얼마나 쓸 일이 있을까? 아무튼 여기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울트라 카본이라서 정말 가벼워요. 진짜 겁나 가벼워. 제가 쓰고 있는 RI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울트라 카본. 이 녀석의 중량은 말이죠, 헬멧에 써 있어요. 뒤통수에 보시면 여기에 1460g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쉘 사이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괜히 울트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의 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 헬멧이 쉘이 4종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몰, M, L,
그 다음에 엑스라지, 이렇게 아마 4종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피 또한 스몰쉘은 스몰 내피, M쉘은 M 내피, 그 다음에 라지 쉘은 라지 내피, 이렇게 1대1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내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칼은 뭐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받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체카 골드입니다. 체카. 좀 멋있게 되어 있어. 또 이 스포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작인 X803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일러가 지금보다 더 길었어요. 그래서 조금 스포일러가 너무 과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 근데 X804에서부터 이 부분이 개선이 정말 많이 됐어요. 폭도 전작에 비해서 한 요 정도 줄었어요. 이 부분도 좀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드를 교체하는 방법이 좀 변경이 됐어요. X80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드 홀이 있어. 이 버튼을 탁 눌러주면 실드가 딱 빠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별 렌즈가 나옵니다. 이 별 렌즈를 이용해서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 물리 버튼 옆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열어야 돼.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렌즈가 없으면 쉴드를 못 가는 거야? 아닙니다. 렌즈가 없어도 쉴드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 이게 확대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버튼에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탁 당기면 레버가 딱 씁니다.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레버가 쓰게 되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빠져요. 이렇게. 자, 요렇게 빠져요.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금속입니다. 금속. 이 실드를, 그래서 실드를 이렇게 그냥 딱 열면 돼. 이거는 참 견고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드를 이렇게 교체하고 다시 이렇게 닫으면 돼요. 요거는 참 깔끔한 것 같아요. 굳이 이 렌즈가 없어도 실드 교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을까? 시야각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시야각. 아무래도 시야각이 넓으면 내 눈에 들어오는 사물이라든가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야각이 넓어졌다 보니까. 사실 아라이는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착을 했어요. 헬멧을 열었을 때 안쪽에 보면 세나 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배려가 아쉽네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세나 홀이 없다고 해서 세나를 못 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충분히 이 볼패드 뒤에 세나 스피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세나를 넣으면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헬멧을 한번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멧을 이렇게 썼습니다. 헬멧을 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옆으로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드를 열었을 때 이 보는 이 시야각이 상당히 넓습니다. 와, 이 시야각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아라이를 방금 쓰다가 이걸 열었는데, 시야각이 진짜 상당히 큽니다. 한번 볼까요? 시야각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닫았을 때도 한 이 정도?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접 써봤을 때는 아라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 시야각을 갖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X803 때도 느꼈고 이 X804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피가 정말 고급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텐션이 정말 좋아요. 좋게 말하면 텐션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땡땡해.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쓰고 달릴 때는 볼이 아무래도 이제 쭈글쭈글 해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상상이 됩니다. 어떤 헬멧이든 처음에 사면 볼패드 그리고 이 내피가 좀 빡빡하니까 숨이 죽는, 길들이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녀석도 지금 제가 처음 써보는 거라서 좀 빵빵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처음에 헬멧을 썼을 때는 감싸주는 이 빵빵함의 텐션이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이 같은 경우에는 칭가드 폭이 넓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칭가드는 보이시나요? 거리가 요거밖에 안 돼. 한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돼. 아라이는 한 이 정도 되면 논란의 칭가드 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칭가드가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이 많아. 여기가, 여기 보이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숙이고 이러고 쏘구리 자세로 간다면 이쪽으로 바람 치는 게 좀 많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쏘구리도 하지만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취할 때마다 바람이 머리를 타고 이렇게 뻗어나가지만 이 턱으로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녀석의 풍절음은 어떻게 될까? 헬멧에 이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명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겸 바이크를 타고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크를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X804 헬멧을 쓰고 이렇게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나와서 테스트를 몇 개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야각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시야각 정말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뭐야,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RI 헬멧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시야각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이렇게 타고 가보니까 시야각이 대박입니다. 와, 두 번째로 주행풍입니다. 이건 모든 헬멧들이 다 안고 가는 기본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 주행풍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이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세 번째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각종 블루투스 인터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음질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달리면서 에어로 다이나믹이죠. 이 공기 역학적 흐름이 어떤지 아주 미약하게나마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바람이 어떻게 헬멧을 가르고 넘어가는지, 또 이 에어벤트, 이 전면 마스크 부위,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머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에어벤트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오늘 제가 테스트 해볼 중점 항목입니다. 테스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지금 헬멧을 쓰고 나온 지가 대략 한 40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볼패드 이쪽으로 진짜 텐션이 빵빵합니다. 지금 말을 하는데 볼이 이렇게 모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따가 또 주행을 조금 더 해보고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에어로 다이나믹 에어벤트, 과연 이 벤틸레이션에 이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기능은 어떠할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전면 마스크 부위에 자, 실드 구멍을 개폐를 합니다. 에어벤트가 여기 머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를 지금 다 개폐를 해줬어요. 자,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로 빠져나가는지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면서 테스트하기가 너무 좋아.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올까. 지금 속도가 대략 70km입니다 70km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오 들어옵니다. 속도가 70km인데 현재 바람이 부는 날씨라서 그런지 이 바람이 정수리 쪽에 시원합니다. 지금 바람이 들어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야, 이거 RI보다 더 좋은데? 오, 요거 신선하네요. 이렇게 바로 체감된단 말이야. 에어벤트 기능은 확실히 끝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대략 한 80km에서 90km 정도 되니까 풍절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풍절음이 이 헬멧 안에 들어와서 이 귀 쪽이랑 이쪽에 많이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울림이 좀 생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속도가 8, 90일 때 요때 기준이고, 속도가 이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평상시 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상황이면 풍절음은 상당히 감소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에어벤트 3개를 전부 다 개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8, 90에서 느끼는 이 풍절음인데 소리가 좀 제법 있네요. 에어벤트를 전부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에어벤트 세 곳을 모두 다 닫고 8, 90km일 때 들어오는 풍절음, 약간 뭐 비슷합니다. 에어벤트를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들어오는 풍절음의 이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람이 이 몸을 부딪히면서 이 턱 쪽으로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턱 쪽을 막으면 확실히 바람이 덜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풍절음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손을 치우면 여기 치는 소리가 좀 세네요. 조금 한번 더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치키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수구리 자세 때 얼마나 이 바람 소리가 달라지는지. 자, 지금 풍절음이 꽤 있는 편입니다. 더 낮춰보겠습니다. 더 수구리, 더 수구리. 방금 전에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때는 불어오는 바람이 내 몸을 치고 헬멧 안으로 그 바람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헬멧 안에서 풍절음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말고 완전히 이 앞에 이 WR의 스크린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이런 수구리 자세에서는 바람이 그냥 헬멧을 타고 넘어와요. 이게 느껴집니다. 소리도 그만큼 현저하게 확 줄어들어요. 확실히 수구리 자세는 풍절음이 아주 많이 감소가 된다, 이게 느껴집니다. 풍절음의 소리가 확실히 체감이 확 됩니다. 이 자세 풍절음 엄청 감소됐습니다. 수구리가 역시 바람이 잘 통과하는구만. 여기부터 또 도로가 괜찮아지지. 제대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구만. 수구린 상태에서는 확실히 풍절음이 아주 많이 감소됩니다. 오, 이 정도는 괜찮은데? 803대랑 완전히 틀려진 것 같아요. 자, 코너 들어가고. 자, 우코너. 소리가, 야, 이 풍절음에 또 이런 게 있구나. 풍절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몰리나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렇게 손을 스포일러를 가립니다. 손으로 스포일러를 가리니까 뒤에 풍절음이 다 줄어버립니다. 와, 스포일러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였구만. 맞네, 맞아. 스포일러 쪽을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80에서 100km 사이 정도 달렸을 때, 아까 전에 몸체를 이렇게 상체를 켰을 때 몸으로 느껴지는 그 바람, 그 풍절음이 이렇게 스포일러를 가리고 있으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이 풍절음의 원인은 스포일러 같습니다. 그러네, 맞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가렸을 때, 완벽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보이시죠? 이 바라클라바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이 풍절음의 정도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 바라클라바를 안 했는데, 이제 바라클라바를 한번 하고 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라클라바를 하게 되면 이 턱 쪽을 가려주니까 밑에서 치고 오는 이 바람을 제법 많이 막아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절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클라바를 착용하고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달려볼 건데, 달려보면서 풍절음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라클라바가 없는 상황에서 상체를 이렇게 꿋꿋이 세우고 주행을 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오면서 이쪽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오면서 이 와류 현상이 생겨갖고 바람도 또 이 스포일러 있죠, 스포일러 쪽으로도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행을 할 때 보니까 이 뒤쪽이 좀 심각하게 풍절음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 헬멧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구조상의 문제 같아요. 스포일러가 있다 보니까 바람을 타면서 바람이 이쪽으로 살짝 치는 것 같아. 밑에서 들어오는 바람, 위에서 치고 오는 바람들은 머리를 타고 지나가지만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밑에서 이렇게 스포일러를 친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고 주행을 해보니까 풍절음이 쫄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라클라바를 장착을 했으니까 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꼿꼿이 보면서 이렇게 달릴 때는 바람이 일로 치고 오면서 이쪽으로 바람 소리가 좀 돌아요. 그런데 헬멧 각도를 이렇게 살짝 숙여주면 바람이 확실히 뒤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달렸다, 숙였다, 확실히 이 바라클라바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상체를 아까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80km에서 100km 구간을 이렇게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다음에 주행을 하게 되면, 일단 크루즈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꼿꼿이 주행을 하게 되면 바람이, 풍절음이 여기서 살짝 노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각도를 이렇게 줘. 그러면 바람이 별로 안 들어와. 풍절음도 별로 안 들리고. 지금 속도가 80km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확실히 이 스포일러 쪽에서 치는 바람 소리가 세네요, 이렇게 달릴 때. 그런데 이렇게 수그리 자세를 했을 때는 스포일러 쪽에도 바람이 별로 안 몰립니다. 그냥 바람이 일로 타고 그냥 위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풍절음이 만들어지는 거랑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수그리 하지 않고 타고 있을 때는 바람이 앞에 스크린을 치면서 요렇게 지나가면서 스포일러 쪽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일종의 와류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뒤쪽에서 몰리는 이 바람 소음이 이 귀 쪽으로 들어오면서 풍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그리,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아예 안 들려. 이렇게 하면 거의 바람이, 풍전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요게 최적의 자세네. 요렇게 수그리를 한 다음에 헬멧을 앞으로 밀고 몸을 최대한 이렇게 뺐을 때, 이 자세 때 바람이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숙였을 때랑 완전히 풍절음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형, 잘 들려? 내 목소리 어때? 잘 들려? 달릴 때도 잘 들렸어? 좋아. 그럼 마이크 이 구간도 괜찮고. 자, 그럼 다시 방송으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여행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형님이 하나 계신데 블루투스 인터콤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헬멧이 이 입부분이죠. 이 입부분이 좀 툭 튀어나와 있어. 주둥이가 좀 나왔다 그래야 되나? RI에 비해서 주둥이가 나와 있어갖고 마이크 간격이 기존의 RI 대비해서 한 요정도가 더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제가 말하는 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속도가 80에서 100km 정도 사이일 때 상대편에서 느끼는 이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는 잡음이 별로 안 들린답니다. 일단 마이크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지금부터 타고 나와서 주행을 한 지가 벌써 2시간을 넘었습니다. 2시간을 넘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볼패드가 너무 텐션이 강하다 보니까 볼을 많이 눌러주지 않나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 2시간 이상을 주행했는데도 전혀 볼패드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작이 너무 여기가 빡빡해 갖고 볼이 진짜 다람쥐 마냥 진짜 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효과가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주행이라든가 간단하게 살랑살랑 이렇게 다닐 때는 전혀 주행풍 문제 없고 풍절은 문제 없고 쓰시는데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면서 이 주행풍, 이 풍절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헬멧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헬멧은 풀카본 헬멧입니다. 그래서 헬멧 건조 중량이 겁나 가벼워요.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 바람 소리를 심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카본 헬멧은 손으로 이렇게 똑똑똑 하게 되면 진짜 이 카본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딱딱딱딱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쇠나 돌같이 엄청 땅땅한 거를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왜? 너무 딱딱하니까 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 소리의 파장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 소리도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야, 오늘 헬멧 테스트하러 나왔는데 역시나 오늘도 비야. 헬멧만 사면 비가 와. 어떻게 된 게 아주 저주받은 징크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놀란의 X804 헬멧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리뷰를 가져보는 시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헬멧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스포일러 라인도 조금 짧아지고, 그리고 시야각도 훨씬 넓어져서 일단 쓰고 다니면서 너무 주행할 때는 편한 건 사실입니다. 풍절음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 RI보다는 확실히 풍절음이 조금 더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풍절음이 몰리는 게 바로 이 에어로다이나믹, 이 에어라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스포일러 쪽에서 와류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헬멧 내부로 들어오는 풍절음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0km 이상에서도 지인분과 같이 세나를 통해서 인터콤을 하면서 달려보니까 확실히 좀 풍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탁하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듣지 못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 또 어느 정도의 이 저속일 때는 뭐 대화나 또 블루투스를 사용했을 때 문제없이 잘 들립니다. 그렇지만 또 100km라는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헬멧이든 간에 소리가 좀 탁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놀란 X804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헬멧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우리 바이크 타는 라이더 분들이 선뜻 진짜 다가서기에는 너무 큰 금액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진입 장벽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RI에 대비해서 풀어보자면 RX 7X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진입 장벽이 보통 82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RI에는 숨어있는 함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헬멧만 82만원이야 핀락이고 프로쉐이드고 또 스포일러고 모든 걸 다 사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사게 되면 거의 110만원 또는 120만원까지도 올라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X804와 비슷한 가격이 나오지만 RI는 이런 눈속임을 잘 해놨다. 선택할 수 있게 조건부를 걸어 놓은 것 같고, 또 X804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포일러는 내장된 채로 달려있고 또 핀락과 스모그 실드 하나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점,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있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 이번에 제가 세나랑 헬멧 액션캠을 장착하기 위해서 내피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볼패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 내피 라이너 쪽에 똑딱이 단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헬멧들이 다 있죠. 이 똑딱이 단추가 너무 헐겁습니다. 헐거워서 분명히 방금 전에 똑딱 하면서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뭘 좀 하다가 볼패드를 살짝 건드렸는데 이 단추가 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똑딱이 단추가 잘 빠지고 잘 붙는 것 같아.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딱이 단추에 헐거움이 좀 있다. 이것도 조금 단점일 수 있겠다 싶어요. 어라, 조져버렸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역시 헬멧 쓰고 나가는 날 비 맞는 거는, 이야, 이번에도 거늘지 않았어. 우와, 비가 점점 세져. 우와, 미치겠다. 이놈의 비가 사람 잡네. 또 조졌습니다.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놀란그룹의 X804RS 버전에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